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밤 11시에 누워서 새벽 3시를 기다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설사까지 나는 분? 혹은 좋다는 마그네슘을 석 달 동안 먹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분? 제가 오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건 마그네슘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복용법 때문일 가능성이 95% 이상이거든요.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수면 대사를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대학원에서 인체 미네랄 흡수 메커니즘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분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3만 명 중에서 진짜 마그네슘 효과를 본 분들과 못 본 분들을 나누는 건 상품의 질이 아니라 단 하나의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언제 먹느냐, 하루에 몇 번 먹느냐, 어떤 형태를 먹느냐 이 세 가지였어요. 지금 이 습관을 오늘 끊지 않으면 석 달 뒤에도 같은 밤을 보내실 겁니다. 공복에 마그네슘을 한 번에 몰아 드시는 분들, 그게 바로 불면의 시작이자 속쓰림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흡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위벽을 자극해서 설사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심지어 마그네슘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타이밍 하나, 단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가운데 새벽 3시마다 깼던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입니다. 마치 알람처럼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못 자죠?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왜죠? 저는 그분의 생활 패턴을 물었고 알게 된 게 공복에 마그네슘을 한 알씩 드시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식후 30분에 먹어보세요. 2번에 나눠서요. 그분이 식후 30분 복용으로 바꾼 지 불과 2주 만에 아침까지 푹 자게 되셨어요. 다리 쥐는 증상도 사라졌고 낮 동안의 피로도 현저히 줄어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그네슘의 효과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흡수되면서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용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밤을 되찾는 처방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새벽에 자꾸 깨신다거나 6개월 이상 마그네슘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진다거나 설사 때문에 약을 중단했다거나 하는 분들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올 단 하나의 타이밍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75세 김순애 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마그네슘을 석 달째 먹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나요. 좋다는 말만 듣고 먹는데 효과는 없고요. 그분의 표정에는 지친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과 복용 방식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김순애님은 매일 저녁 10시 공복에 마그네슘 하나를 드셨다고 했어요. 누가 좋다고 했으니까 꾸준히 지켜온 습관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든 거였죠.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바꿔보도록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30분이 지났을 때 마그네슘을 하루분을 2번에 나눠서 드려보시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깼던 습관이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리가 자다가 붕 뜨면서 당기던 증상도 사라졌고요.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몸이 살아나는 기분이다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실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과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마그네슘 같은 작은 미네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하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매일 밤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 위한 실제 처방전이 될 거예요. 뒤에 나올 내용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그네슘 먹는 시간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다고 들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한 알을 삼키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공복에 드세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는 방법이란 걸 아세요?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흡수가 어렵고 위벽 자극이 정말 심해집니다. 마그네슘은 사실 위산과 반응해야 제대로 흡수되는 미네랄거든요. 음식이 없으면 위산이 마그네슘에 직접 닿으면서 자극만 주고 흡수는 안 되는 거예요.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확인한 바로는 식사 직후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2배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박영수 68세님이 계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으셨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반복되셨다고요. 공복 복용을 중단하고 저녁 식사 후 30분에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도록 권했어요. 그러니까 속쓰림은 완전히 사라졌고 설사도 없어졌다고요. 좋은 약도 타이밍을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분 사례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가 황금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는 위산이 활발하게 분비되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드시면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속이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요거트 같은 것들과 함께 복용해도 흡수가 잘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또 다른 실수가 있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 드시는 거입니다. 속 시원하게 하루치를 한 번에 끝내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역효과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절반 이상 흡수되지 못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번에 200mg 이상 섭취할 때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인데 마그네슘 흡수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를 넘는 양을 먹으면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거나 장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정미자님은 이 문제로 좀 심하게 겪으셨어요. 하루에 마그네슘 400mg을 한 번에 드셨거든요. 최대한 효과를 보려고요. 그런데 매일 설사를 반복하면서 심지어 탈진까지 하셨어요. 마그네슘을 끊을 뻔했다고요. 저는 양을 줄이되 나눠 먹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아침 식후에 200mg, 저녁 식후에 200mg씩 두 번에 나눠 드시라고요. 그러니까 설사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숙면이 개선되셨다고요. 이제 이분은 장 건강도 챙기면서 마그네슘 효과도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 권고는 아침 식후 한 번, 저녁 식후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나눠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300mg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혹시 하나하나 계산하기 복잡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하루 2회 섭취용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미 나눠진 형태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루치를 한 번에 끝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마그네슘의 종류도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종류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흡수가 안 좋은 편이에요. 게다가 위를 자극하기 쉽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배나 높고 위 자극이 거의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72세 윤정희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산화 마그네슘을 오래 드셨는데 자꾸 복통과 함께 속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제가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꿔드리도록 권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복통이 사라졌다고요. 같은 마그네슘인데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인데 말이에요. 약국에 가실 때 꼭 확인해 보세요. 제품명이 아니라 뒤에 있는 성분명을 보셔야 합니다. 글리시네이트 또는 말레이트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신가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알아두면 참 좋아요.
특히 칼슘과 커피인데 이 둘이 마그네슘 흡수를 제대로 방해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많으면 다른 쪽이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먹어야 해요.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카페인이 소변으로 마그네슘을 배출시킨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신다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커피를 마신 후 바로 마그네슘을 드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최병수 70세님은 아침에 칼슘제를 드시고 저녁에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궁금해서 생활 패턴을 물어봤는데 점심때 우유를 마셨다고 했어요. 칼슘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아침, 마그네슘은 저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정확히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조절하신 후 숙면이 눈에 띄게 개선되셨다고요. 혹시 커피와 함께 마그네슘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 쌓이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면 질이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우리 몸이 마그네슘으로 균형을 다시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저는 최소 3개월을 권합니다. 78세 오경자님의 경험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분은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도 계속 드셨어요. 2개월 정도 되니까 새벽 깨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요. 석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불면만 나아진 게 아니라 낮 동안의 활력까지 생겼다고요. 이건 마그네슘이 제대로 축적되면서 신체 여러 기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효과가 늦다고 중단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마그네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마그네슘 흡수력을 높이는 7가지 실천법입니다. 처음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비육과의 조합입니다. 비육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그네슘을 먹어도 비육가 없으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생화학적 사실이에요. 흡수도 잘 되고 실제로 몸 안에서 일도 하려면 비육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1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복합제에는 이미 비육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과 함께 복합제를 한 번에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육을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물에 녹아서 흡수되는 미네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에 7잔에서 8잔 이 정도를 식사 전후로 고르게 나눠서 마셔주세요. 특히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1시간 이내에 물 1컵을 더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물 몇 잔 드셨나요?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마그네슘은 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 풍부하게 있어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 많고요. 바나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들도 풍부하죠. 백미보다는 현미, 정제 가공식품보다는 통곡물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두부도 있어요. 두부는 이상적인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몇 끼 한 가지씩이라도 곁들이시면 약물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이런 음식들이 자주 들어가나요? 계절에 따라 마그네슘 필요량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름에는 땀을 흘리면서 마그네슘이 손실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보충하는 게 좋아요. 10%에서 20% 정도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신체 활동이 줄면서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나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이신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서 개인에 맞는 양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계절 따라 마그네슘 양을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관리도 놀랄 정도로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이 급격히 소모된다는 거 아세요? 심리적 긴장이 곧 신체의 마그네슘 손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의 효과를 훨씬 빨리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산책, 명상이나 음악 감상, 심지어 노래 부르기 같은 활동도 마그네슘을 아껴주는 방법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제 환자분들께 매일 10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합니다. 요즘 마음 돌볼 시간 충분히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그네슘 복용하실 때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약이나 갑상선 약 같은 것들과는 시간을 띄워서 복용해야 해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하시는 분과 상담하고 마그네슘 복용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안전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공복에 마그네슘을 한 번에 몰아드셨어요.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아셨잖아요. 속쓰림, 설사,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마그네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복용법 때문이었던 거라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침까지 푹 자고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다리 경련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잘못된 복용은 불면과 속쓰림을 부르고 제대로 된 타이밍은 숙면과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공복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식후 30분이 황금 타이밍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 두 번에 나눠 드세요.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고르시고 커피나 칼슘과는 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렬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다리는 우리의 독립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 비결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담은 댓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